지난 2016년 한 가족이 잃어버린 아들을 38년 만에 되찾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했던 건 3차원 몽타주 기법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0대가 된 아들의 모습을 유추해서 몽타주 전단을 배포했고 이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은 건데요. 자,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 가상의 얼굴을 그려서 사건의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죠. 몽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 수사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최창석 명지대 명예교수, 경찰청 수사국 심기수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몽타주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얼굴을 연구하고 또 경찰이 사용하는 몽타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최창석 교수님 특별히 자리에 모셨는데요. 함께 몽타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춘재 몽타주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 사건에 그 경찰관 초기 시절에 참여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몽타주고요. 네. 이춘재가 범인으로 확정된 뒤에 네. 처음에 그 공개됐던 몽타주하고 너무 닮아서 네. 상당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춘재는 이제 경기 남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저기는 그 성추행 현장에서 예, 범행 현장에서 이제 탈출한 여성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이제, 예. 그다음에 저기 버스 운전사가 이제 저 합작해서 아하. 진술을 한 후에 몽타주를 작성해서 그렸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닮게 그려졌습니다. 그 이춘재의 얼굴 특징은 뭐냐면 이제 네.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였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몽타주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몽타주가 용의자의 얼굴에 한 70% 정도 닮아 있으면 네, 이제 사건 수사에서 제복을 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는 닮아 있어요.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눈, 코, 입은 좀 닮았는데 네. 턱선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턱선.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마치 몽타주를 범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린 것 같은 아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주 그래서 많이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몇 차례 네. 이 몽타주가 화제가 된 뉴스를 접하시면서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세요. 네. 도대체 몽타주는 어떻게 그리고 이 몽타주 기법이 네. 어떤 건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몽타주 기법은요, 네. 그야말로 이제 그 얼굴을 조립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택한 거는 얼굴형이고요. 네. 얼굴형에다가 이제 이제 목격자가 용의자하고 매우 좀 닮았다 아하. 하는 얼굴형을 택한 다음에 눈, 코, 입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조립할 때는 가장 자기가 기억이 잘 나는 순서대로 네. 좀 조립을 합니다. 아하. 근데 왜냐하면은 눈이 이런 눈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예. 조립 후의 인상을 보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장 잘 기억이 나는 부위부터 고르는데 아하. 조립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떤 데는 생각이 안 나는 부위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얼굴형에는 이런 그 눈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눈, 코, 입을 완성하게 되는 그 겁니다. 몽타주 작성 전문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 옛날에는 조금 이제 더 그랬었죠. 예. 이제 목격자밖에 없을 경우에는 네. 몽타주가 유일한 단서일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번에는 몽타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모아봤는데요. 심기수 경위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범인 몽타주는 섬뜩할까? 범행 당시의 피해자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범행 당시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이 무섭고 예. 두려운 존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험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법체면을 통해서 그 몽타주를 정확하게 좀 보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몽타주는 왜 흑백일까? 네, 몽타주를 만들 때 색상을 넣게 되면은 판단할 게 많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목격자는
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흑백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다 보면은 네. 특징을 더 잘 기억해냅니다. 뭐 어디에 점이 있다거나 흉터가 있다거나. 좀 단순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더 몽타주가 정확해지는 거죠. 예. 네. 근데 기술적으로 실제로 칼라로도 가능은 합니다. 아하. 네. 몽타주 수사관은 미대 출신이다. 그렇습니까? 미대 출신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경찰은 1975년부터 몽타주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예. 1990년대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인물화를 그리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미술 전공자를 예.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다 하니까요. 네. 훈련받은 전문 요원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엔 초상화였네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억 속 범인을 찾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몽타주는 인간의 기억을 활용해서 범인을 찾는 수사 기법인데요. 수백 년 전에도 이런 몽타주 수사 기법이 활용돼 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놈 얼굴은 봤나? 겨우 형체만 알아볼 정도였어. 놈을 본 눈이 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네, 고려 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한 사극 속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장면이었는데요. 고증을 거쳐서 만든 드라마일 테고요. 네. 심기수경이 이 몽타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수사 기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활용하는 수사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예. 방금 보면은 저런 그 용모팍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벽에다 붙이고요, 전국에. 그리고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는 것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손으로 그렸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그린다는 점일 텐데요. 최 교수님, 90년대 후반부터 경찰이 네. 교수님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몽타주를 작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네. 그 사이 많은 좀 기술 발전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처음에는 그 2차원에 가깝게 이제 몽타주를 작성했었는데 아, 예. 지금은 이제 3차원화 돼가지고 네. 그 이제 여러 측면에서도 얼굴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얼굴의 입체적인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이 또 살아나겠네요. 네, 네. 그 당시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예. 지금 많이 강화됐고요. 아하.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네. 연도가 흐르면 이제 나이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얼굴을 또 추정을 해서 좀 볼 수 있고 아하.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CTV에 나와 있는 얼굴들을 조금 좀 뚜렷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컴퓨터로 몽타주를 이제 그린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앞서 이제 조합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네. 목격자나 피해자의 네. 기억을 이렇게 네. 끌어내어서 네. 마지막 완성된 몽타주를 만들기까지 네. 좀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이제 우선 목격자가요. 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이제 기억을 잘 떠올리기 위해서 아하. 마음이 좀 편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뭐냐면은 친밀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예, 예. 네,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체면을 걸어 가지고 기억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얼굴을 조립하는 데 돌아가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얼굴은 택하고 눈, 코, 입 이런 것도 택하지만 거기다가 또 이제 추가해서 네. 이제 모자라든지 안경이라든가 이런 소품까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그 사람의 인상을 최대한으로 용의자 인상을 최대한으로 가깝게 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눈 모양, 눈썹 모양, 코 모양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목격자가 이거 같아 이렇게 고르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얼굴형이 네.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동북형, 서북형, 서남형, 남방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예. 이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네. 1287개의 얼굴을 1287개 얼굴형. 예, 예.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눈도 1287개, 코도 어허. 1287개 예. 이렇게 저 모두 다 DBR을 해가지고 네. 이제 목격자가 그 DB를 직접 보면서 아 이건 용의자하고 닮았다, 안 닮았다. 그 전에는 이제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눈이 크다고 그러지만 눈이 큰 게 한 종류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서는 이제 세밀하게 그냥 아하.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좀 골라가니까 네. 훨씬 정확한 몽타주 좀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 몽타주로 화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얼렁뚱땅 그린 몽타주도 특징점만 잘 잡아내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신기수 경위 이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 사례 중에 흥미로운 거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예. 그 먼저 2018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 마켓 절도 사건 피의자를 이제 목격자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경찰에게 줬는데요. 저건가 봐요. 네, 예. 그 경찰이 이걸 그대로 SNS에 수배를 내립니다. 그대로. 네, 예. 사람들이 시민들은 재미있고 이게 어. 정말 잡히겠어 했는데 예. 실제로 저걸 본 목격 그 시민의 제보로 예. 검거가 됐습니다. 아. 두 번째는 뭔가 눈의 특징이 좀 유사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음.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주 방화범 사례인데요. 그 방화범이 그 네. 노숙자 텐트에 불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오. 그 피해자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경찰에게 줬는데 저 그림인가 보면은, 봐요? 네, 낙서 같아요. 예. 근데 경찰이 실제로 저걸 가지고 잡았습니다. 해당하는 경찰관은 묘하게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좀 머리와 이 수염이 수염, 네. 정말 그 개성 있고 독특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허. 세 번째 게 더 재밌습니다. 네. 마이애미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역시 목격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보를 했고요. 예. 그 경찰이 수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많이 비판했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잡냐. 어. 근데 실제로 잡고 보니까 예. 닮았던 거죠. 예,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몽타주가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들 네. 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정두영 사건인데요. 예. 그 정두영은 9명의 시민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 굉장히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아, 왜 그렇게 예. 잔인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예. 그 몽타주를 그릴 때 그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 몽타주를 찾아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유명한 살인 사건이니까 공개 수배 방송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즈음에 천안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남자를 잡아가지고 예. 수사 중에 있었는데 아하. 그때 사무실 TV에서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 몽타주가 딱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형사들이 보니까 닮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두영이 그 몽타주를 텔레비전을 보고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심증을 갖고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예.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몽타주는 진화한다. DNA나 CCTV 등 다른 많은 수사 기법들이 나오면서 몽타주는 이제 사라져가는 과거의 수사 기법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몽타주라는 수사 기법이 지닌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네. 몽타주의 최신 수사 기법과 경쟁할 수 있는 가치 뭐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지문이라든지 네. DNA 그다음에 이제 저 CCTV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몽타주 역할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증거가 채취가 돼가지고 네. 그걸 이제 수사에도 활용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범죄 현장에서는 예. 얼굴을 안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거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것들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예. 이제 몽타주를 그릴 수밖에 없는 아하. 이제 그런 꼴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몽타주를 그렸다면은 이제 범죄 현장에서 이제 범인들을 좀 이렇게 축소한다. 축소하고 용의선상을 압축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또 저기 뭐냐면 심리적으로 좀 범인 용의자를 좀 압박할 수 있잖아요. 압박하고.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기는 그 역할은 좀 남아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예.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기수 경위 지금 네.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많은 현대 수사 기법과 증거가 있긴 하지만 네. 몽타주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장기 미제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뭐 유류물도 없는 거죠. 지문이나 족적이나 예. CCTV도 없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흐려서 얼굴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몽타주가 유일한 단서로서 빛을 발휘하는데요. 아하. 이 장기 미제 사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범인도 나이가 들었을 거고요. 예. 몽타주도 나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과학기술개발원에서 폴리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 몽타주도 나이가 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십 년 전 사건이라도 나이 변환 몽타주를 통해서 용의자나 피해자의 현재 모습을 유추하면 제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1991년 발생했던 좀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소위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하는 네, 네. 대구 성수초등학교 5 어린이 실종 사건. 네. 10년 후 모습을 몽타주로 이렇게 그려주신 적이 있다면서요? 작성해 주신 적이. 네. 네. 그 이제 그러니까는 91년도에 개구리 소년이 실종이 돼가지고 2001년도 정도까지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한테 그 나이 변화에 대한 의뢰가 와가지고 그게 10년 후의 모습을 좀 그려봤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찾기를 연말하면서 그걸 그렸는데 네. 그 1년 후에 아하. 그 이제 유골이 좀 발견이 됐죠. 네, 현장에서 발견됐죠. 네, 산에서.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요. 네. 조금 이제 사실은 개구리 소년도 쓰였지만 네. 이상가족 찾기에 꽤 많이 쓰였거든요. 이상가족 찾기. 예, 그때 당시는 뭐 40년, 50년 후에 얼굴도 예측을 해가지고 맞아요. 프로그램 이제 방송에 내 보내면 네.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데서 좀 활용을 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기수 경이 이상가족 찾기도 그렇지만 장기 실종 사건 어린이일 때 미아 등으로 헤어졌는데 네. 뭐 20년 또는 뭐 15년 지났어요. 그럼 지금쯤 변화된 모습을 안다면 훨씬 찾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또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장기 실종 사건에도 이 나이 변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서요? 네, 폴리스케치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걸 사용하고요. 예. 얼마 전에는 그 박스 테이프에다가 폴리스케치를 이용한 실종아동 사진을 붙여가지고 어허.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종아동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이제 안내드린다면은 사전 지문 등록이란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사전 지문 등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질문 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과학 수사에 있어서 몽타주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예.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 가능하실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그 얼굴이라는 게 예,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부위입니다. 아하, 얼굴 한 번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범죄 현장에서도 네. 그 얼굴을 기억해가지고 몽타주로 만들 수 있고 네, 또 몽타주가 때로는 사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정적 단서다. 네. 네, 신기수 경위는요? 저는 짧게 잊을 수 없는 첫인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첫인상. 네. 네, 그 첫인상을 몽타주로 만들어서 범인을 꼭 잡게 되는 이런 우리 수사의 개가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건 수사 연구소에서는 몽타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